어떤 산업이든지 어려운 시기는 옵니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근데 그 어려운 시기에 과연 더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을 도모하는지 아니면 어려우니까 우리 더 이상 투자 못해 이렇게 닫아버리는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그쪽 시장 턴이 돌아왔을 때 시장 점유율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뭐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포스코 그룹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진짜 리튬 광산 이거 인수는 리튬이 어떻게 중요하니까 그걸 더 싼 값에 받아올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을 거라 봐요. 현재 미국 대선도 이슈인데 미국의 전기차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제가 우리 신사이너 채널 처음 나왔을 때 들고 나왔었던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자료인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2025년이 되게 되면은 보조금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만드는 비용 자체가 똑같아져가지고 그때쯤 되면은 다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게 사실 골드만삭스 자료였고 작년 11월 자료였는데 제가 올해 초부터 이거를 나가는 채널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나가는 채널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좀 봐주시는 분들도 많았긴 했는데 뭔가 이제 이게 확 눈에 띄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지지난주인가? 언론에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골드만삭스가 2025년부터 더 좋아, 이제 이렇게 했다더라 했는데 저 그 기사 보면 되게 웃겼습니다. 기사가 나온 게 1년 전인, 이 분석글이 나온 게 1년 전인데 이걸 왜 이제 관심을 가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저는 계속 드렸던 말씀은 똑같아요. 전기차, 지난번 출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저점은 이미 지난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좀 이제 걱정을 좀 놓으셔도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 캐즘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뭔가 좀 이제 대중화가 되기 전에 잠깐 좀 머물러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수급이나 여러 외부적인 분들, 물론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실적 발표가 됐는데 안 좋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올해는 바라지 마세요. 올해는 바랄 수가 없어요. 에코프로 그룹이든지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YOY로 따지는데 작년에 따지는 거잖아요. 괜찮았던 시기랑 지금은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안 좋은데 재밌는 거는 YOY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려요.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던 시기, 근데 1년 있다가 안 좋아졌을 때 비교해보면 당연히 전년 동기 대비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면은 올해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근데 내년이 됐을 때,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됐을 때 올해 진짜 안 좋았던 시기인데 거기서 조금만 살아나도 엄청나게 많이 살아나 보이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관련 기업들,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그 효과가 내년에 나올 거예요. 근데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보면은 주가들이 바닥에서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살아나고 있고 아직 살아나지 못한 기업들도 관심을 좀 이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이게 가시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거는 저는 내년 1분기까지는 바라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올해 캐즘이 거의 끝났고 이제 전기차 걱정이 거의 끝나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미국 정부나 유럽 연합이나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잖아요. 관세를 때리기 시작한 거는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딱 그렇게 나오고 나서 엄청 놀랬던 게 누구냐면은 테슬라였어요.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미정부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 없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중국의 매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막 가만히 있으면 일론 머스크가 미국은 이 로비가 합법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미정부한테 로비해가지고 관세 좀 때려달라고 해. 중국산 전기차한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미국 정부가 진짜 막 무역법까지 들이밀면서 이제 관세를 때렸죠. 중국산 전기차,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원자재를 쓰는 그런 쪽은 IRA 혜택도 안 되고 그냥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죠. 근데 미국이 때리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유럽이나 나머지들도 다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중국과 유럽이나 이런 체코 이런 국가들이 서로 이제 관세 협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 하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결국은 정부가 나서는 거, 정부 기관이 나선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전에는 막 기업들끼리 싸우다가 기업이 안 되니까 나중에 정부가 나서서 이제 이 산업을 정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특히나 미국같이 슈퍼 301조 이런 거 들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들이 나섰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좀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비중이 너무 크신 분들은 이번에 여러분들 아마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지난번에 반도체 때 전기차가 되게 핫할 때 저는 오히려 또 반도체 매수하라고 했다가 또 엄청난 브리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겪고 이걸 투자의 기회로 삼냐에 따라 가지고 추후에 내 계좌의 수익률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 고생이 거의 이제 끝났다
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그대로 당연히 이어가야 된다. 전기차, 2차전지, 특히 2차전지는 우리나라 기업들 얼마나 잘해요. 최근에 뭐 LG엔솔 같은 기업들, 뭐 LG엔솔은 제가 태생을 별로 안 좋아하지 회사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지금 벤츠나 이런 기업들한테 많이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계속 투자를 이어가시고 내년에는 확실히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G엔솔이 배터리 물량 수주를 벤츠에 이어 포드와 함께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걔네들 이제 정신 차린 거죠. 이게 아니 원래 이게 사필 규정이라고 물론 이제 뭐 LFP 쓰는 중국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뭐 걔들은 항상 이제 싼 거를 많이 생산하는 걸 중국이 잘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싼 거는 비지떡이라는 우리나라 말이 참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제품을 봤을 때 우리가 대체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걸 샀을 때 이 제품이 나와서 너무 인기가 많아. 그걸 막 사다 보면은 비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류작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어떤 것들로 나와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건 항상 싸죠. 근데 그런 걸 이용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게 이제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면은 비싸도 원래대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게다가 원래 그 비싼 이유가 좋은 원자재를 써서 그런데 원자재 가격들이 다 내려오면서 그 좋은 3원기 배터리도 가격이 내려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잠깐만 원래 LFP가 싸서 썼는데 3원계도 가격이 내려오고 있네? 그럼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몇 번 이렇게 속된 편으로 이제 나이버게 얘기하면은 몇 번 한때 몇 대 맞아 보면 얻어 맞아 보면은 정신 차리는 거예요. 벤츠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LFP 같은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벤츠는 진짜 고급스러움의 대명사였는데 그런 싼 배터리를 쓰는 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시장을 장악을 하려면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려면은 가격 경쟁을 해야 되고 중국이 워낙 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그 많은 보조금을 들고 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아니죠. 그거는. 근데 이제는 좀 이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쪽으로 이제 수주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정상적이고 원래 돌아와야 되는 쪽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LG엔솔 같은 기업들은 뭐 좋은 소식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나머지 삼성 SDI나 이런 기업들도 여러 가지 각자 잘하는 배터리들이 있잖아요. 원통형이냐, 뭐 파우치냐 이런 형도 있어가지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좀 수주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오히려 내년을 봤을 때 좀 좋은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 현상이 끝나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 현기차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최근 현기차가 또 고점 논란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인간 심리적으로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과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넘어서 비판을 합니다. 현기차가 주가가 최근에 워낙 좋았잖아요. 괜찮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점 논란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고 한 얘기죠. 현기차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계속 뭐 말씀을 드려왔었지만 테슬라랑 현기차도 많이 비교를 했었고 근데 제가 거기서 정리를 항상 해드렸던 게 두 개 기업의 매력이 다르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전기차만 하는 기업이고 현기차는 말 그대로 포트폴리오가 되게 다양하다. 내연기관하고 전기차하고 수소하고 하이브리드하고 좀 되게 다양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투자 스타일을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선택해서 투자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현기차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2위가 현기차입니다. 엄청 치고 올라왔어요. 오히려 미국에 있는 다른 기업들보다 압도적인 어떤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 전기차 판매율 1위는 압도적으로 테슬라죠. 2위가 현기차입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거죠. 경쟁력이 있다 보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현기차는 내연기관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잘해요.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뭐 당분간 뭐 단기간 내에는 뭐 기대치가 높아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가 밀릴 수는 있지만 뭐 저는 현기차는 지금도 여전히 매수 투자 매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일단 현기차는 앞으로도 좀 눌림이 있을 때 뭐 너무 큰 비중보다는 뭐 적절한 비중 뭐 10%, 15% 내 쪽으로 투자 비중 잡으시고 투자를 좀 그대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캐즘 이후에는 2차 전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이미 저는 올해 11월, 12월부터 사야 된다 봐요. 이게 어느 순간 눈에 띄거든요. 근데 제가 몇 번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시장은 예전에 막 돈을 엄청나게 풀 때처럼 잠자고 일어나면 급등, 잠자고 일어나면 급등 이런 식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기에 들어갔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올라왔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되게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장을 좀 어느 정도 올리고 나중에 조정을 좀 세게 주고 그리고 또 시장을 올리고 조정을 세게 주고 예전에 2003, 4, 5, 6, 7년도 대세상승장 때
코스피가 700포인트에서 2100까지 올라왔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지수 기준으로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 20%씩 밀었던 경우가 거의 분기마다 한 번씩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진짜 진검승부인데 이런 조정을 과연 도망으로 가고 막 그럴 때마다 분명히 뭐 나와요. 뭐 조정 나오면은 뭐 경기 침체기 또 나올 거고 막 또 뭐 하여튼 뭐 삼성 망한다 얘기 나올 거고 뭐 또 나올 겁니다. 근데 그냥 그러니 해요. 항상 그 언론들은 자극적인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거의 그렇게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은 자고 나면 올라가는 시장보다는 매일매일 보면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데 예를 들어 3개월, 6개월 한 번씩 보면은 와 지수 그렇게 흔들고 막 이렇게 막 기사 안 좋게 나왔는데 지수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 종목도 좀 올라왔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뿐만 아니고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 계좌 딱 열잖아요. 마이너스 30, 40, 50 난리도 아닐 거예요,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 모두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뭐 금융투자, 금투세 같은 경우도 영향을 또 되게 많이 줬고 뭐 우리나라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지 대외적인 정치적 불확실성 되게 많이 영향을 줬는데 좀 이겨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런 케이스가 정말 비일비재하고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 내 계좌의 뭐 미래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항상 이럴 때 보면은 혹하는 게 나와요. 비트코인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주식을 매도하고 비트코인 사. 주식 손절하고 에휴 주식 뭐 마이너스 30% 손절 40% 손절하면은 비트코인 가서 뭐 더블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잖아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좋은 기업 샀으면은 좀 뭐 계좌 열어볼 때마다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저도 뭐 20여 년간 많이 겪어온 거였기 때문에 지금은 좀 묵묵하게 네, 기존에 공부 많이 하고 들어가신 기업들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셔가지고 지금은 좀 시간의 투자를 뭐 힘드시겠지만 이게 몇 년 동안 힘드셨겠지만 조금 더 하시는 게 지금은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캐즘이 끝날 것을 대비하여 요즘 대표님께서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산업이나 기업이 있나요? 저는 똑같습니다. 예전부터 항상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3분은 이제 우리 전기차 관련 쪽이기 때문에 2차전지 전기차요. 사셔야죠. 지금 사셔야 됩니다. 없으신 분들은 적어도 전체 투자 자금의 10% 정도는 뭐 전기차나 2차전지 사셔야 됩니다. 뭐 미국 주식으로 원하시면 전 테슬라 원픽이에요. 전 테슬라 원픽입니다. 더 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국내 쪽으로 원하시면은 뭐 우리나라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 관련주도 괜찮고 그리고 배터리 3사 뭐 상장 안 되는 기업 하나 빼고 배터리 3사도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뭘 사셔도 괜찮아요. 사실은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는 많이 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난 좀 더 빠른 걸 원해 라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실적 개선세라든지 아니면 공매도 비율이 좀 많이 의미 있게 줄어든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저는 배터리 쪽, 2차전지 쪽, 전기차 쪽 지금은 오히려 투자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현재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다고 보고 계신가요? 안 좋죠. 3분기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3분기하고 4분기까지 기대하지 마세요. 올해는 어차피 YOY로 따지는 게 항상 이제 이거 실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뭐 적자 전환했다, 뭐 마이너스 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도 양극재 위주로 많이 해서 우리나라 양극재 쪽으로 많이 이제 이루어져 있잖아요. 물론 분리막인지 뭐 다 하긴 다 하지만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면서 양극재가 되게 비쌀 때 배터리를 좀 많이 팔았죠. 근데 그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안타깝게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런 양극재 가격도 이제 예전만큼 비싸지 않아. 그래서 이제 싸게밖에 안 될 거야. 그러면서 또 그거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한참 전기차 붐이 불었을 때 하필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죠. 양극재 가격이 엄청 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양극재가 배터리 제일 비싸니까 배터리 가격이 튀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전기차 기업들은 어쨌든 빨리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차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아무리 비싸도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좀 많이 갈라졌죠. 테슬라 같이 돈 많은 기업들, 돈이 많이 벌리는 기업들은 어쨌든 비싸다 하더라도 이 모든 배터리를 그냥 쓸어 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비싼 거 알아요. 그리고 마진율 떨어지는 거 아는 거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보조금이 있었기 때문에 좀 비싸게 팔면서 보조금을 해가지고 이제 실적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좀 많이 사그라들면서 이제 양극재 가격도 떨어지고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이상 막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그때 배터리 가격 감당이 안 될 거야 라고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움직이지 못했던 건 왜냐면은
너무 비쌌잖아요. 그 배터리. 비싼 배터리를 많이 사갔었는데 그 재고로 있었죠. 근데 이 악성 재고라고 평가를 하는데 비싸게 샀었던 그 배터리에 대한 재고를 소진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은 배터리가 비쌌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전기차를 하고 팔고 싶은 기업들이 되게 많았는데 테슬라가 그렇게 비싼 가격에 사니까 나머지 루시드, 리비안, 아니면 뭐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뭐 현기차라든지 이런 배터리들이 필요한 나머지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돈이 좀 있는 기업들은 요 비싼 가격에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를 파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머지 기업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우리도 배터리 좀 줘, 뭐 양극재 좀 줘 그랬을 때 이 기업들이 우리 테슬라한테 얼마에 팔고 있어. 니들도 이거 맞춰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테슬라는 이만큼 비싸게 팔잖아요. 이거를 얘들한테 제시했을 때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이 과연 이 돈을 내고 배터리를 살 수 있었냐는 거죠. 못 사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뭐 했냐면 중국에서 보조금을 엄청나게 주고 LFP를 넣어가지고 전기차 가격 단가를 떨궈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기차가 그래도 이제 운용비가 적게 드는데 단가가 떨어진 게 있네 해서 이제 그쪽으로 올리면서 이제 테슬라도 이제 점유율을 좀 뺏긴 건데 그게 지금까지 판입니다. 판이 그렇게 벌어진 건데 오히려 이제 LFP도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고 중국의 전기차들이 한 2, 3m짜리 퐁퐁 위로 올라가고 막 하여튼 막 차가 움직이다 왜 그런 걸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걸 만들면서 뭐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이제 퀄리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예전에 비싸서 못 샀던 애들 있죠. 루시드, 리비안 이런 애들이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루시드가 엄청난 자금을 확보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오히려 언론들은 안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루시드가 얼마나 힘들면은 자금 확보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한번 배터리 가격이 만만해지니까 우리도 한번 뛰어들어 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모든 것들이 내년에는 진짜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테슬라가 그럼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길 수 있겠네? 저는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는 적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지 성장한다라고 봐요. 테슬라가 원탑으로 가잖아요. 테슬라가 워낙 원탑으로 잘 가니까 자꾸 이제 일론 머스크가 딴생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막 2위가 따라오잖아요. 막 SK, 삼성전자 뭐 이렇게 치고 받고 하는 것처럼 따라오잖아요. 딴 생각 못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기차 이 산업 전반이 좀 발전을 더 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테슬라에 버금가는 그런 기업들 물론 점유율이 쉽게 못 따라오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 주면서 경쟁 구도로 가고 적정하게 아예 중국처럼 이제 싸게 막 후려치는 이런 거 말고 적정하게 이제 가는 정쟁들이 이루어지면은 전기차 산업 자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이런 거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봤을 때는 3분기, 4분기 실적은 포기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예전 악성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고 YOY로 따졌을 때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포기하고 내년 정도 되면은 좀 그래도 이런 이미 수주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실적이 가시적으로 바뀌겠죠. 그럼 아마 전 내년 빠른 1분기? 이 정도면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수를 하시려면 저는 차라리 올해 지금 11월, 12월 낫다는 거죠. 미리 매수를. 대신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면 2차 전지랑 관련해서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2차 전지요? 뭐 지금 별다른 이슈가 있지는 않아요. 제가 뭐 다 설명드린 내에서 있는 것 같고 굳이 따지자면 뭐 IRA인데 제가 오늘도 아까 환경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왔는데 뭐 누군가가 되게 되면은 IRA 뭐 폐지, 뭐 트럼프가 되게 되면 IRA를 폐지해가지고 뭐 전기차 보조금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미 배터리 가격이 많이 싸지고 있고 그리고 내년 되면은 배터리가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기차를 이제 생산하는 그 금액 자체가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와 거의 비슷해진 시점이 내년이 오기 때문에 저는 굳이 지금부터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IRA 혜택을 받으면 좋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미국 공장 지원하는데 세제 혜택을 받으면 좋기 때문에 뭐 굳이 저는 이 IRA 법안을 확 갖다 엎을 수가 없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 없을 거라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2차 전지도 힘들지만 정말 많이 아팠지만 이제 적정한 조정기를 거쳤다라고도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오히려 우상향을 하면서 좀 원래의 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기업 내에서 주목할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섹터로 물어보시면 일단 저는 지금 그냥 일단 양극재를 먼저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양극재, 뭐 양극재도 있고 음극재도 있고 분리막도 있고 전해질도 있는데
이 전기차라는 업종에 배터리라는 어떤 세부 업종에 거기에 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뭐 이런 또 세부 업종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봤는데 여기 사이클을 돌더라고요. 왁 들어가지 않고 사이클을 돌면서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사이클 되게 재밌거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양극재 턴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양극재 쪽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딴 것보다는 오히려 양극재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있고, 그죠? 뭐 이것저것 다 하는 포스코 그룹도 있고, 네,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원래 잘했던 애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원래 잘했던 애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몇 년간 되게 전기차 시장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렇게 산업 자체가 되게 좋을 때도 있지만 되게 어려운 시기가 와요. 어떤 산업인지 어려운 시기는 옵니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근데 그 어려운 시기에 과연 진짜 더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을 도모하는지 아니면 어려우니까 우리 더 이상 투자 못해 이렇게 닫아버리는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그쪽 시장 턴이 돌아왔을 때 시장 점유율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에코프로그룹 마찬가지고 포스코그룹 마찬가지고 막 광산 막 인수하고 막 더 투자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확실히 어려운 시기를 더 투자를 하는구나. 이건 진짜 나중을 보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이 결국은 시장을 장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 기업의 내부의 어떤 평가이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경기 침체설이 되게 많았을 때도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라고 했어요.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은 유보자금을 쥐고 있는지. 근데 우리나라 그때 대기업들이 엄청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대기업에서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런 팀들이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팀이 아니에요. 이 회사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침체 안 와요. 저는 IMF를 직접 얻어맞은 세대예요. 제가 IMF 분위기를 알아요. 진짜 우울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또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근데 지금 경기 침체가 아직 안 왔죠? 뭐 언젠가 오긴 오겠죠. 얘기하다 보면 언젠가 맞긴 맞겠죠. 근데 그것처럼 똑같아요. 어떤 산업도 힘들 때 우리는 이걸 미래로 본다 하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투자를 걷어들이는지 투자를 연기하는 건 상관없어요. 연기하는 건 분명히 정치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연기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속도 조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취소와 연기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포스코 그룹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진짜 더 막 리튬 광산 이거 인수는 리튬이 어떻게 중요하니까 그걸 더 싼 값에 받아올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정도 위주로 포트폴리오나 전략을 짜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투자를 멈추지 않았던 국내 기업들도 우위에 설 수 있게 될까요? 그냥 이게 뭐 답이 없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답이 너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잘하고 기술력 좋고 투자 많이 했고 더 이게 필요가 있을까요? 뭐 더 다른 어떤 얘기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 이거 조금 안타깝죠. 근데 지금 워낙 우리나라는 퀄리티도 좋고 그리고 뭐 판매도 잘하고 있고 이제서야 좀 알아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되게 답답하긴 해요. 우리는 잘하는데 제가 그때도 제발 홍보 좀 하라고 잘하는 거 제발 홍보 좀 하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본인 홍보를 참 못합니다. 내가 잘하는 거를 이제 우리나라는 참 겸손한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굳이 그런 겸손은 필요가 없는데 저도 말만 잘하지만 저를 잘 못하긴 해요. 근데 이런 것도 좀 문제고 둘째로 이건 또 개인적인 바람인데 우리나라가 이런 잘하는 산업이 있잖아요. 뭐 2차전지 잘하고 막 반도체 잘하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은데 2차전지도 잘하니까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한테 좀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중국은 저 보조금 가지고 버티고 있잖아요. 중국은 장담하는데 보조금 끊잖아요. 그 중국의 전기차 기업 중에 90에서 95% 망할걸요? 다 날아갈걸요? 걔네들은 돈을 버티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어디 뭐 샤오미 이런 애들이 전기차를 만들어요. 저는 오히려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좀 잘하는 뭐 에코프로 그룹이나 뭐 포스코 그룹이나 뭐 이런 그룹들 있잖아요. 뭐 삼성 SDI 이런 회사들한테 잘하니까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더 잘할걸? 더 잘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만 좀 있으면은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좀 안타깝긴 한데 되겠죠? 조만간 아마.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두어야 좋을까요? 저는 맥스 20%까지. 저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30%를 넘기지 말라거든요. 지금 보면
반도체 한 20, 그리고 2차 전지 20 정도. 그러니까 요 두 개 업종으로 저는 한 50% 짜는 것도 괜찮다 봐요. 25, 25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요 두 가지가 어쨌든 우리나라를 좀 뭔가 확 이제 드라이브를 걸 만한 어떤 업종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뭐 전기차 다 포함입니다. 2차 전지 전기차 다 포함이어가지고 그쪽 라인들을 좀 포트를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반도체만 투자해야 돼. 뭐 2차 전지만 투자해야 돼. 이 업종이 잘 가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그동안 너무 삼성전자 위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휘청거리면 우리나라 지수가 휘청거려요. 이건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발전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잘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 뜬 거 얼마나 많아요. 반도체, 2차 전지, 조선도 잘하잖아요. 뭐 물론 조선은 이제 좀 일하시는 분들 좀 많이 챙겨줘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고 방산도 잘하죠. 그러니까 잘하는 업종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업종들을 좀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더 잘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런 업종들 위주로 이제 사실 포트폴리오 짜셔도 솔직히 문제는 없죠. 2차 전지 투자자들이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까요? 마인드요?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올해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동안 수급이 너무 안 좋았었죠. 그리고 이제 투심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았었고 그리고 이 언론들의 잘못된 기사들 막 트럼프가 되면은 뭐 2차 전지 시장을 박살낼 거야. 전기차를 박살낼 거야. 근데 오히려 트럼프는 이런 얘기 했어요. 전기차 100%는 말이 안 된다. 물론 일론 머스크 환상적이고 전기차 자기 타봤지만 좋았다. 하지만 전기차 100%는 말이 안 된다. 바이든이 전기차 100%를 얘기했잖아요. 그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라는 게 아예 없었을 때도 100% 내연기관이었어요? 아니에요. 수소 있었죠. 하이브리드 있었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100% 어떤 한 업종에 어떤 이런 이제 산업이 100%가 될 수는 없어요. 그 저는 지금 똑같은 의미로 RE100 있죠. 재생에너지 100%. 전 그것도 말도 안 되나 봐요. 재생에너지 100%가 되면 그러면 아니 뭔가 원래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화력이든 뭐든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뭔가가 나오고 그거를 재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게 없고 재생만 하면은 원래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뭔가 100%가 되는 거는 전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적절한 말을 잘 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미국의 언론의 대부분은 트럼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되게 잘 했다라고 봐요. 그렇다고 제가 트럼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일단은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쪽이 죽는다? 아니요. 트럼프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경쟁을 하라고 하고,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경쟁 구도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가장 큰 조력자잖아요. 예,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정치적으로도 절대로 이 IRA 법안을 엎을 수가 없어요. 예, 공화당 지역에서 대부분의 IRA 혜택을 받고 있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나 이런 석유 관련 기업들도 이제 직접 가가지고 이제 IRA 없애지 말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없애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기사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거둬들이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 트럼프가 맨날 페이크 뉴스 하잖아요. 본인을 둘러싼 잘못된 뉴스가 나오면 페이크라고 하잖아요. 이해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투자에 대한 거는 이제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언론들은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 이 산업을 한번 보세요. 기업이 결국 계속 투자를 이어가는지 안 이어가는지 그리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보시면은 답은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어려운 시기는 어떤 업종을 투자하시는지 간에 오니까 그것도 좀 잘 이겨내시고 저는 거의 다 왔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조금만 더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진짜 다행이에요. 금투세. 와, 제가 오늘 진짜 오늘 촬영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는데, 금투세가 이제 폐기를 하겠다, 폐기하는 쪽이 맞겠다라고 이제 이재명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진짜 우리 이 국민들, 그리고 이제 자산을 증식해야 되는 이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되게 좋은 선택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걸 없앤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뭐 대주주장려세라든지 이런 자잘한 이슈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요게 우리나라 시장에 정말 큰 암울한 어떤 기운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뭐 중간에 조정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 아마 중간에 별다른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 지금 지수보다 아마 올해 연말 마지막 거래일 지수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내가 매수가까지 왔으니까 매도하고 딴 거 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를 투자하신다. 반도체를 투자하신다. 마이너스 40%였어. 보합까지 올라왔어. 이거 팔고 난 뭐 비트코인 가야지. 딴 거 가야지. 아유, 그러지 마세요. 후회하십니다. 그냥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는 좋은 업종들은 그대로 투자를 하시고,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벌게 두시고 여러분들 본업에 집중하셔가지고 조금 더 이제 힘을 내시라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뭐 별다른 이슈가 악재성 이슈나 돌발 이슈 이런 게 있지 않은 이상 더 좋은 분위기 내에서 우리나라든지 미국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중간에 조정이 있으면 또 제가 어차피 한 달만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는 뭐 그 분위기 좀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